있다라는 것은 맹목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비를 맞아야 될 타이밍이 있고 어떤 타이밍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날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도 충고를 해줘야 될 그 타이밍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대선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언론에서 기자들이 괜히 그렇게 쓰더라고요. 기자들이 괜히 쓰는 경우는 없던데요. 이유가 기자들에게 있으니까 사랑을 쓰죠.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언론에 기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네.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네. 자꾸 그래갖고 싸움 붙이면 네. 기사 쓸 것도 많아지고 네. 듣는 기자 정말 곤란하네요. 그럼 대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본인의 네. 생각을 그러니까 좀 얘기해 본인의 주시면.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참 하여튼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면 건방 옆에서 대권 준비하라는 사람들 생긴다고 네. 어느 선배가 저한테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말 듣고 이제 함부로 나다니다가 아주 고생한 사람 많다 이런 얘기도 제가 국회 들어오자마자 들었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능력 가진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통령을 보면 이제 지금은 사돈의 팔촌까지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내면 뭐 대통령하고 뭐 사돈 팔촌이라도 김 아무개가 사고 낸 게 아니고 대통령 인척 아무개가 사고 낸 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무섭다. 예, 이거는 그 권력이라는 것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봐도 뭐 기원전 뭐 몇백 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권력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너무너무 그 어떻게 보면 피폐하게 만든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다른 소감은 별로 없고 저거는 상당히 무서운 일이다. 예, 그런 느낌만 갖고 있죠.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러면 권유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없을까요? 예, 단언하실 수 저는 있을까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 그런 일이 있지도 않고요. 이제 하도 여당의 후보가 없으니까 기자분들이 자꾸 이제 진짜 싸움 붙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찍어다가 예, 그렇게 하는 거로 봅니다. 그러나 그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도 있었죠. 바로 이 유시민 장관을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바로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일환이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 대통령의 희망사항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 희망사항은 아니죠. 희망사항은 어떤 것인지요? 이렇게 말하면 또 무책임하다고 비판받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는 날까지는 이 정부가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그 뒤에 뭘 할 거냐? 이것은 제 희망은 그냥 좀 이렇게 책 읽고 이렇게 글 쓰고 이런 게 저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죠. 예, 자연인 유시민으로서는 그것이 바람일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마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글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말씀이죠. 말씀도 잘하시지만 글도 좋으시고 더군다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드물게 수십만 권이 팔린 책도 많죠. 예, 한 5, 60만 부 팔린 책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장부가 없답니다. 워낙 오래돼서. 그 인쇄도 그냥 인쇄라고 해서 그냥 그 출판사에서 좀씩 주는데요. 예. 그게 그 장부 안 보자 했더니 그 뭐 몇 년 전 것까지는 장부가 없대요. 그래서 총 얼마를 줬는지도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예. 예. 이번에는 장관 유시민이 아닌 자연인 유시민에 걸어온 길을 좀 묶어봤습니다. 그곳은 1985년 4월 1호 법정이었다.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 벌어진 외부인 집단 구타 사건. 전국을 뒤흔든 이른바 서울대 프락지 사건의 재판이 있었던 그날. 제일 먼저 법정으로 향하는 유시민의 모습은 무엇 하나 두려울 것 없는 당당함 그 자체였다. 시대를 향해 결백을 소리쳐보지만 총학생의 간부였던 유시민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배후 세력이 됐다.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유시민은 즉각 마산교도소로 이송된다. 저는 그때 현직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갔는데 그때 서울에서 마산은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6시간 정도 걸려서 어렵사리 찾아갔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면회를 시켜줄 수 없다고 금치라고 그래서
그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그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때 참 슬펐어요.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가 투옥된 이후에도 어둠과 압제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고 그의 손에 졸업장이 쥐어지기까지도 13년의 시간이 걸려야 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대중 앞에 다시 나타난 유시민. 이 찬반 양론이 토론자들의 견해차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진행 방식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된다.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적 인기를 얻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2003년 현실 정치에 입문한 유시민은 첫 등원부터 파격을 예고했다. 국회의원 모습으로는 이례적인 라운드 T의 캐주얼 바지. 이날의 복장 파문으로 결국 유시민은 의원 선서도 못한 채 연단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자기들이 뭔데? 이미 4년 다 가놨는데 4년 남은 대통령을 쫓아냅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후 정치권을 향한 그의 튀는 행보는 친노 직계라는 노선 갈등의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이 어우러지면서 유시민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를 낳기도 했다. 가장 격렬했던 시대의 정점을 지나 어두운 시대적 화제를 벗고 대중 앞에 이르기까지 혹자는 양심의 수줍음으로 인한 슬픔과 노여움이 그의 삶을 지탱해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 유시민의 진정성, 이에 대해 유시민 본인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걸어온 모습을 쭉 한 화면에 담아봤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닥치는 대로 살았구나. 젊은 시절로 좀 얘기를 되돌려보면 78년에 입학해서 91년에 졸업할 때까지 물론 당시에는 뭐 유시민 장관님 혼자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으셨지만 참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창피한데요. 저는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어디 별로 이제 다친 데도 없었고 감옥을 살긴 해도 그렇게 오래 안 살았고요. 그뒤 장가도 가고 뭐 먹고도 살고 이렇게 돼서 어쨌든 좀 미안한 분들이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에 비하면 닥치는 대로 살았는데 상당히 운이 좋았다. 예. 장관까지 하고 있으니까 운이 좋은 거죠. 20대 초반에 자의식이 형성된 시기부터 유시민을 이끌었던 힘이 슬픔과 노여움이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참 인상 깊은데요. 20대 초반에 아주 얼굴은 애띠인데 지금보다 더 서슬이 살아있으시네요. 그렇게 제적을 2번 당하고 또 광주로까지 뛰어가셨고 이렇게 슬픔과 노여움에 자기를 지탱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만들면서까지 20대 초반에 이렇게 달리셨던 이유는 뭔가요? 저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걸 안 하면 되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대학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그때 유신헌법이 있을 때인데 긴급 조치를 읽어봤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유신헌법은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아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이제 막 비상대권 발동하면 뭐 여기 방송사 같은 데도 군인들이 와서 그냥